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한 저압 가공 전선의 굵기 및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저압 가공 전선은 자, 400V를 기준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400V 이하이면 일반적인 절연 전선은 2.6mm 이상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0V 초과한 경우는 4.0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400V를 초과하게 되면 자, 이하에서는 그냥 일반 절연 전선과 그 다음에 DV, 인입구에서는 DV 전선을 써도 돼요. 그런데 400V를 초과를 하면 절대로 인입용 빌린 절연 전선을 사용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강도가 약하고 절연도 약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일까요? 바로 3번이 정답이겠죠? 자, 400V 초과하면 DV를 사용하면 안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볼까요? 자, 32번은 다음 중 버스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 버스덕트는 자, 케이블 버스덕트는 없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종류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33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하면 480V니까 저압이죠. 자, 저압 가공전선. 가공전선인데 가공 인입선이네요. 인입선이 철도를 횡단할 때 레일 면상 최저 높이는 몇 메타인가 그랬는데 여기서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이게 가공전선이든 인입선이든 어떤 선이든 무조건 6.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철도 횡단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도 없고, 그죠? 이제 무조건 위험하기 때문에 높이를 좀 높게 시설해서 무조건 6점으로 답을 기억하시면 돼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볼까요? 자, 34번은 공기 중에서 1웨버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의 총수는 그랬는데 이 자기력선의 총수를 구하는 식은 자, 투자율분의 자극의 색이 M이에요. 공기 중이니까 뮤제로겠죠. 이때 뮤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자극의 세기는 1웨버죠. 이때 요거 만약 암기 못 하셨다면 여러분 계산기에 카시오 버전 보면 시프트 7에 자, 33번 누르면 아마 요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해서 불러오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면 7.96에 10에 5승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5번 볼까요? 자, 전기저항이 작고 부드러운 성질이 있어서 구부리기가 용이하므로 주로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구리선의 명칭은 우리가 실습할 때 사용되는 그 전선이 바로 연동선이에요. 부드러울 연자. 그래서 요거는 옥내배선이고요. 옥내배선용이고 그 다음에 경동선은 이 딱딱할 경자예요. 그래서 강도가 보강이 되어 있어서 이건 옥에 사용되는 전선이죠. 두 개 잘 구분하세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자, 레크 배선을 사용하는 전선로는 그랬는데 여기서 레크라는 것은요. 애자의 명칭인데 애자 중에서도 이게 전주가 있다면 전주의 측면에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자, 이 레크를 시설해요. 그리고 전선로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즉 전선로를 수직 배선할 때 렉 배선을 사용하는데 이건 단점은 저압에서만 저압 가공 전선로만 사용되는 전선로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볼까요? 자, 성냥, 석유류, 셀룰로이드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 자, 가연성 위험도가 높을수록 자, 이 시설할 때 가장 첫 번째 시설 방법이 뭐냐면 금속관이죠. 이 금속관은 맞는 공사예요. 자, 케이블하고 이 두 가지는 어느 장소에나 다 시설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험도가 좀 낮아질수록 합성수지관을 사용하는데 이때 합성수지관은 2mm 이상, 2.0mm 이상의 자, 이 두께를 가져야 되고 난연성 콤바인덕트 관은 제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 장소가 높을수록 세 가지 위주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그 외에 애자공사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계좌에서 발생한 자속을 정기자에 골고루 분포시키기 위한 것은 그랬는데, 자, 계좌에서 자속이 발생하면 이 정기자에 골고루 분포시키는데 그 사이에 갭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극이라고 하죠. 이 공극이 정기자에 골고루 자속이 분포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평행한 두 개의 평행한 도체가 진공 중에 또는 공기 중에 20cm 떨어져 있고 100A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1m당 발생한 힘의 크기는, 자, 요거 시험 굉장히 잘 나와요. 단위 길이당 작용한 힘의 세기 F는, 자, 두 도선 사이 거리 R분의 2의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이건 전류 구하는 문제도 잘 나오고요. 계산으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여기다 대입시키면 거리가 20cm니까 메타로 치면 0.2m분의 2 곱하기 전류 100 곱하기 100에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요거 환산하면 0.1인가요? 자, 0.01 뉴턴이 되겠고, 단위 길이 되니까 뉴턴 퍼 메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자, 200V 50Hz 15kW 3상 유도 전동기에서 전부와 회전수가 720rpm이라면 이 전동기의 2차 효율은, 자, 2차 효율 구하는 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ns분의 n으로 풀어도 되고요. 1- 슬립으로 풀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풀 건데요. 일단 동기 속도를 구하면 50Hz P분의 120F를 이용해서 대입시키면 8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50이 되겠고요. 자, 750 RPM이 되겠죠. 그죠? 그럼 슬립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슬립 S는 NS, 자, 750분의 NS-N 720. 이렇게 하면 0.04. 퍼센트로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효율에서는 슬립을 뺄 거니까. 그래서 슬립이 0.04가 나오면 1-0.04에서 바로 0.96. 자, 퍼센트로 계산하면 96%가 정답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작은 것은 그랬는데요. 비유전율은 공기가 제일 작아요. 요보다 작은 비유전율은 없어요. 비유전율이 입실론 S가 1이죠. 공기나 진공에서는 항상 1이란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1보다 큰 값으로 나와요.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자, 42번은 단면적이 5제곱cm, 길이 1m, B2자율 10의 3승인 환상 철심에 500회의 권선을 감고 이것에 0.25A 전류를 흘리게 했다면 기자력은 얼마인가. 그런데 이 문제는 기존 문제에서 응용을 했어요. 숫자가 바뀌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기 주어진 이런 값들은 다 페이크예요. 여러분 혼선을 주기 위한, 아무 문제 풀 때 아무 작용이 없는 값이고, 단위를 보면 암페어의 턴이잖아요. 자, 이 기자력 F는 NI죠. 권수가 500에 전류 0.25. 그러니까 암페어하고 턴만 곱하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계산하면 125 암페어 턴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3번. 자, 비유전율이 구인 유전체의 유전율은 그랬는데, 유전율 구하는 식은요, 공기의 유전율에다가 입실론 S를 곱한 값이죠. 이때 입실론 재료는 8.85에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입실론 S가 9인데, 이 값은 여러분들이 만약 암기를 못하고 있다면 카시오 버전의 계산기에 Shift 7에 32번 누르면 공기의 유전율이 나와요. 여기다가 9를 곱하면 이렇게만 곱해서 대략 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4번 볼까요? 자, 44번은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만약 벨트가 벗겨지면 자,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5번. 1차 권수가 6,000이고 2차 권수가 200이라면 이 변압기 권수비는, 이 권수비는 A나 N이라는 문자를 쓰는데요.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2차기 전력분의 1차기 전력. 자, 전류는 반대로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가 되겠죠. 요걸로 나왔네요. 근데 얘들로도 잘 나오니까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권수비 구하는 식은. N2는 200, N1은 6000 계산하면 30 나오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전하는 낙뢰는 구름과 지면 사이에 모인 전기가 한꺼번에 방전되는 현상이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같은 종류의 전하, 여기서 같은 종류라는 건 뭐냐? 같은 극성. 극성이란 말이 빠졌는데요. 문제 자체가 이렇게 출제된 것 같아요. 같은 극성의 전하는 서로 흡이 나나요? 요게 틀렸죠? 반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 그러니까 다른 극성의 전하는 서로 흡이 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네. 나머지 3번, 4번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47번 볼까요? 자, 47번은 RL 직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력 위상차는 그랬는데 RL 직렬 회로는 임피던스 제시 R 플러스 J의 XL, XL이 오메가 L이니까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의 위상차는 여러분 벡터 조금만 이해하시면 위상차나 역률이나 또는 뭐 탄젠트 세타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R이 실수고 그 다음에 오메가 L이 허수란 말이에요. 허수 J축에 오메가 L이 있어요. 요게 바로 전압절 위상차, 요게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자, 역률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위상차 세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탄젠트 세타를 취하면 돼요. 탄젠트 세타가 바로 밑변 R분의 오메가 L 허수 이렇게 나오니까 세타로 정리하면 얼마가 돼요? 자, 우리 계산기 활용할 때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이렇게 해서 자, 이 세타를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탄젠트 세타로 물어볼 때가 있고 이걸 답을 요할 때가 있고 여기서는 그냥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탄젠트가 자 우측항으로 이항된다는 의미에서 아크 탄젠트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48번 보겠습니다. 자, 48번은 금속 덕트를 취급자 위에는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수직으로 설치할 때 지지정강거리는 그랬는데요. 이 금속 덕트는요, 일반적으로 평행하게 시설하거나 그 다음에 출입이 많은 장소에, 사람이 출입이 많은 장소에 시설한다면 자, 지지정강거리는 3m 이하마다 자, 이 지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자, 여기 조건에 있잖아요. 취급자 이외에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다가 자, 수직 배치라고 했어요. 수직으로 배선하면 이런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문제에 써진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6m 이하마다 지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49번은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한 번 설비가 개정이 되면서 이게 추가된 문제였고 한 번 출제가 된 유형인데요. 저압 수전 방식 중 단상 3선식은 평형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평형이라 하는 것은 부하가 두 개가 걸리는데 각 쌍의 전압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걸 바로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때 설비 불평형률이 있어요. 설비 불평형률은 0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보통 단상 3선식은 40% 이하까지는 유지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볼까요? 자, 50번 문제는
상전압이 300V인 삼상 반파 정류회로의 직류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그랬는데요. 자, 상전압이 380V인 반파, 삼상 반파 정류예요. 반파 정류는 자, 이 삼상 반파 정류는 1.172죠. 이때 이가 바로 실효값입니다. 상전압의 실효값. 그래서 1.17에다가 자, 300V 곱하면 350V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도 한때 잘 나왔던 유형인데, 자, 이 계산 문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2 곱하기 11-8승 쿨롱의 전하가 2m 떨어진 점 P점과 1m 떨어진 점 Q점과의 전위차는 그랬는데요. 이 전위차는 두 점 사이의 전위를 구해서 빼면 돼요. 여기에 기준의 전하가 있다면 Q점의 전위, P점의 전위 구해서 이 전위차를 빼면 돼요. 그러면 자, Q의 전위를 VQ라 하겠습니다. 얘는 이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이게 전위 구하는 식이죠. R분의 Q예요. 이때 Q가 전하량이에요. 이 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량을 뜻해요. Q가. 자, 거리는 1m고요. 적용하면 9 곱하기 10의 구승에 거리 1분의 전하량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고 계산하면 180V가 나와요. Q점 전위가. 자, P점 전위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자, 거리만 달리 적용하면 되겠죠. 9 곱하기 10의 구승의 거리가 2m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하면 바로 90V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점 사이 전위 차니까 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V에 PQ를 한다면 180에서 90 빼니까 90V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네요. 자, 52번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다음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유효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직렬이잖아요. 직렬에서는 전류 I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이 유효 전력 P는 단상 전력. 자, 직류에서 구하는 식 I 자승 R로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I를 구하는 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I는 두 개 직렬 회로라면 임피던스 합성값분의 전압 V가 되겠죠. 자, 이때 임피던스 제수를 보면 6 플러스 J8이란 말이에요. 요거의 절대값은 루트 제곱의 합이죠. 그래서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분의 전압이 200V가 되겠고 요거 계산하면 20A가 돼요. 전류가. 그렇다면 소비 전력 P는 I 자승 R이고 I가 20이니까 20의 제곱에 R은 여기 저항 6을 뜻하는 거죠. 6. 계산하면 2400W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개정 기능 그랬는데요. 변압기 내부 고장은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비율 차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동이란 문제로 잘 나오는데 차동 개정기가 없다면 부홀즈 개정기도 바로 뭘까요? 자, 변압기 내부 고장. 자, 이 내부 고장에 사용되는 개정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번 볼까요? 자, 기본 정연파의 최대값이 200V라면 평균값은 몇 볼트인가 그랬는데요. 평균값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값이죠. 전압의 크기가. 그래서 계산하는 식이 파이분의 2의 VM이에요. 문제에서 최대값 주어지면 여기다 적용하고요. 요거 그대로 적용해도 되고요. 보통 0.637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 200 곱하면 바로 127V가 되겠습니다. 요거가 비슷한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최대값이 주어지면 여기다 적용하지만 만약 문제에서 실효값이 주어지잖아요. 실효값 그냥 V로 주어지면 이때 평균값은 자, 실효값의 0.9배로 이렇게 푸셔야 돼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5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5번 볼까요? 자, 웨버는 무엇의 단위를 나타내는가 그랬는데 여기서 웨버는 자, 자속으로 알고 있죠. 자속. 근데 자속과 같은 값이 뭐냐면 자극의 세기. 자극의 세기
자하량 모두 같은 단위를 사용하죠. 웨버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온도가 15도시 용량 20N인 전열기로 300kcal의 열량을 발생시킨다면 물의 온도는 몇 도씨로 상승할 수 있겠는가 그랬네요. 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온도가 15도씨인데 용량 20N를 전열기를 가해서 300kcal의 열량을 발생시킨대요. 그러면 물의 열량을 구하는 식이 열역학에 보면 Q라는 문자를 쓰는데 바로 CM 세타예요. 여기서 C는 비열이고요. M은 질량인데 용량으로 그냥 적용해도 돼요. 질량이나 용량이 똑같거든요. 물은. 그 다음에 세타는 온도차예요. 아시겠죠? 온도차. 그래서 온도차로 자, 이 세타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도차로 세타를 구하면 자, 이 정리해서 세타는 CM분의 열량 Q가 되겠죠? 이때 비열은 1이니까 뭐 생략해서 써도 되고요. 질량만 용량만 20L 적용하면 요것분에 300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15도씨가 되겠죠. 근데 얘가 온도차란 말이에요. 온도차. 그래서 몇 도씨까지 물을 상승시키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 처음 15도씨니까 15도씨만큼 상승을 시킨다면 처음 온도 15에다가 여기 온도차 15를 더해서 30도씨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답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 10만 안겠다면 여기 답이 아니라 바로 30도씨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57번 볼까요? 자, 57번 문제는 RLC 직렬 회로에서 저항이 3옴, 유도 리액턴스가 8옴, 용량 리액턴스가 4옴인 경우 회로의 역률은 얼마인가 그랬네요. 이 문제는 RLC 직렬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합성 임피던스 Z는 R3 플러스 J에 유도성 리액턴스 8, 용량성 리액턴스 4 하면 3 플러스 J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역률을 구하는데 실수가 3이고 허수가 4예요. 이때 역률은 여기가 바로 전압전류 이상차가 되면서 이렇게 코사인 스타를 주는 게 바로 역률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3, 4면 빗변의 길이는 5가 되겠죠.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으로 해서 5가 될 거고 이렇게 코사인 스타 취하면 역률 코사인 스타는 5분의 3이 돼서 0.6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역률을 구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식에 적용할 필요 없이 이렇게 복수수만 벡터 그려서 코사인 세타 구하면 역률이 나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볼게요. 아주 온도 변화에 민감하며 저항값이, 전기저항값이 크게 변하는 자, 이 반도체로서 전류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로 사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썸미스터죠.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값이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가 되면서 전류도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급상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썸미스터를 연결해줘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9번 볼까요? 자, 59번은 전류의 열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전류의 열작용 또는 발열작용은 자, 이 저항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열량을 구하는 식이 전력이 I-R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가 열량을 구할 때는 시간 t를 곱하고 0.24를 곱하면 이게 열량이란 말이야. 처음에 실험을 할 때 전류를 변화시켰을 때 똑같은 저항에 발생하는 열량을 구하는 식이 바로 요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0번 보겠습니다. 60번은 다음 콘덴서의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는데요. 이 콘덴서는 특징이 있죠. 얘는 병렬일 때 합을 하기 때문에 병렬 합성 용량이 증가해요. 병렬로 접속을 하면. 그 다음에 직렬로 접속을 하게 되면 합분의 곱이에요. 막 저항과 반대로 계산되죠. 합분의 곱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직렬일 때는 오히려 감소해요.
합성 용량이. 그래서 여기에 맞는 설명은 바로 몇 번이 정답일까요? 콘덴서는 직렬로 접속하면 합성 용량이 작아진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부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고요. 합격 모두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단에 보면 개강 날짜가 나와 있는데 개강 날짜 참고하시고, 자, 빠른 접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조기 마감 돼요. 저희는 반이 빨리빨리 채워져서 조기 마감 되니까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고,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